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3월 고3 모의고사 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와.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세제곱근 8 곱하기 2의 1 플러스 루트 2승 분의 2의 루트 2승 이 값을 구하라 라는 질문이잖아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제곱근 8은 2가 되고 2의 1 플러스 루트 2승분의 2의 루트 2승은 지수끼리 빼면 되잖아요. 그죠? 됐어? 그럼 빼면 마이너스 1승. 따라서 1. 정답은 1번. 됐죠? 자, 이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은 fx가 2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에 대하여 f-1의 값을 구해라. 별거 없지? f 미분해주면 6x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제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f-1 값은 4 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등비수열 AN이 5번째 항이 4, 7번째 항은 4 곱하기 6번째 항 빼기 16. 이때 8번째 항을 구해라 라는 질문이야. 됐죠? 그러면 A7은 4R 제곱이고 A6은 4R. 그래서 16R 빼기 16. 4로 나눠서 정리하면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제로 해서 공비 R은 2하고 구해지는 거지? 그죠? 따라서 8번째 항은 4R 세제곱이니까 R이 2잖아. 그죠? 그래서 8, 4, 32.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은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 식을 만족한대. f2 값을 구하라 이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놈 만나면 항상 두 가지 작업을 하죠. 첫 번째는 x에다가 1을 대입해보고, 두 번째는 그렇지, 미분해본다. 와우, 끼리. 됐죠? 자, 그래서 x에다가 1을 먼저 대입해보면 좌변은 제로가 되고 우변은 2-a가 되어서 a가 2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미분해보면 좌변은 fx, 우변은 3x 제곱 마이너스 a. a가 2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f2 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으니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죠. 12 빼기 2, 10. 정답은 2번. 됐죠?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가 3분의 1이고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가 양수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라. 자, 이런 질문이야. 됐죠? 자, 우선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90도 각 변환을 하시면 그대로 코사인이죠. 세타. 파이 더하기 세타는 3, 4분면 각이라서 코사인은 음수. 해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리고 사인의 파이 더하기 세타도 마찬가지. 사인 세타의 3, 4분면 음수. 이렇게 되니까 사인 세타는 음수가 되는 거지. 코사인도 음수고 사인도 음수니까 세타는 3, 4분면 각이다. 됐죠? 그러면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삼각비 쓰면 되지. 코사인이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루트 2 해서 탄젠트 세타는 양수다. 그죠? 3, 4분면 각이니까.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2루트 2다. 정답은 5번. 됐죠? 자, 이제 6번입니다. 6번은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fx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됐죠? 자, 이때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이런 질문.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 2에서 연속이면 되잖아. 그럼 위에다가 2 넣고 그리고 제곱해야 되지. fx 제곱이니까 밑에다가 2 넣고 제곱해야지. 연속이니까 또 둘이 같아야지. 좌극한 우극한. 됐죠? 그래서 5-2a의 제곱이 1이다. 됐지? 이때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24는 제로.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정답은 5. 1번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7번 볼게요. 7번은 함수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래프와 x축 y축 및 직선 x =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됐죠? 자, 그러면 그림 잘 보시면은 이렇게 자르면 되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윗부분은 공식으로 처리하시고 이 밑에 부분은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넓이가 2고, 자, 여기는 공식 처리하시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자, 그래서 넓이는 3분의 10. 정답은 3번. 됐죠? 자, 이제 8번입니다. 8번은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곡선 요놈 위에 있다. 상수 m의 값을 구해라. 됐죠? 자, 그러면 2대1 내분점 공식을 써서 내분점을 구하시면 되네. 그 점 구해서 로그 함수에다가 딱딱 들이대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래서 내분점을 구해보면은 내분점은 2 플러스 1 3분의 크로스 2 곱하기 m 플러스 3 그리고 1 곱하기 m. 됐죠? 그리고 y 좌표도 3분의 2 곱하기 m 마이너스 3 1 곱하기 m 플러스 3.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구해지잖아. 이 점이 저 로그 함수의 점이니까 대입하시면 되지. 됐죠? 그래서 y에다가 m-1 넣고 x에다가 m 플러스 2를 넣어주고 플러스 m-3 이렇게. 따라서 로그 4의 m 플러스 10은 m은 죽고 마이너스 3은 넘어가면 2 해서 m 플러스 10은 4의 제곱 16이 되는 거지. 따라서 m은 6이다. 와우! 정답은 5번. 됐지? 자, 이제 9번입니다. 9번은 함수 fx가 절대값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p 3차 함수를 절대값 한 거야. 그죠? 그랬더니 a와 b에서 극대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그 값이 같더라. 됐어? 자, 그럼 그림 한번 잠깐 보시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절대값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절대값을 하니까 이렇게 접어 올라가잖아.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 A가 된다면 여기가 B가 되겠지. 그리고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거지. 됐죠? 그러면 애초에 극대값과 극소값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므로 여기 요점이 바로 변곡점이잖아.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래서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p를 몇 번? 2번 미분하면 제로 되는 x값이 바로 변곡점이잖아. 됐죠? 그래서 미분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하고 그럼 제로 되는 x값이 1이잖아. 여기가 1이다라는 거지. 그죠?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다 이런 거. 그러면 결국 1,0을 지나간다라는 말이지. 됐죠? 그래서 fx는 1,0을 지나가야 되니까 1-3 플러스 p는 제로가 돼야지. 따라서 p는 얼마? 2다. 정답은 2번. 문과계통의 학생들은 변곡점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 워낙 변곡점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알 거라 봅니다. 됐죠? 자, 이제 10번입니다. 10번은 공차가 양수. 등차 수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10을 구해라. 자, 이런 질문인데, 은근히 이거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이 실수를 해서 좀 틀리더라고, 10번이. 됐죠? 자, 그럼 보면은, 가 조건은 A4 절대값, A6 절대값, 더하면 8. 그리고 나는 A1부터 A9까지 더한 것이 27. 됐죠? 그러면 나부터 잠시 먼저 출발하면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등차 수열의 합이 27이다. 자, 이런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도 좋고 그냥 나열해서 등차 중앙을 이용하셔도 괜찮은 아주 괜찮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합공식 한번 써볼까요? 그냥 2분의 9 2a 플러스 8d. 자, 이놈이 27이다. 따라서 a 플러스 4d는 얼마야? a 플러스 4d는 3이다. 이렇게 두지 마시고 a 플러스 4d는 결국 다섯 번째 항이다.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이 3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얻으시면 좋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가로 가시면은 A4는 A5에서 D만큼 빼면 되고 A6는 다섯 번째 항에서 D만큼 더하면 되지. 이것이 8이다 이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공차가 양수니까 3 플러스 D는 양수잖아. 그러므로 무조건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서 또 괜히 또 3-D 절대값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고. 그냥 3-D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그대로 나온다면 좌변은 6이 되고 우변은 8이 되니까 모순이잖아. 그러므로 무조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됐죠? 그러므로 공차 D를 구하게 되는 거지. 공차는 4. 됐죠? 따라서 10번째 항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10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서 5D만큼 가면 되잖아. 됐죠? 자, 그래서 10번째 항은 23. 정답은 2번이다. 됐죠? 자,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11번은 그림과 같이 각 BAC가 60도. 자, 이 각이 60도래. 그리고 AB가 2루트 2, BC가 2루트 3. 됐죠? 이럴 때 삼각형 ABC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PBC가 30도. 자, 여기가 30도. 그리고 PCB가 15도래.
그죠? 자, 목표는 삼각형 APC, 여기 요 삼각형 APC의 넓이를 구해달래.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뭐 삼각형 넓이 공식 2분의 1 AB sin 세타가 있으니까 각 하나하고 변 두 개를 어떻게든 구해보자, 이런 이야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래서 우선 60도 바라보는 변 2루트 3, 각 C 바라보는 변 2루트 2, 이게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보자고. 그죠? 그래서 사인 60도 분의 2루트 3은 사인 C분의 2루트 2. 됐죠? 그래서 2 날아가고 사인 C는 루트 3분의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분의 루트 2. 됐죠? 뭐 계산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고. 그래서 사인 C가 2분의 루트 2하고 나오니까 각 C가 45도라는 거지. 그죠? 그럼 15도 있으니까 여기가 30도. 됐네. 그러면 우리 목표는 AC 길이하고 PC 길이가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지. 됐죠? 그러면 삼각형 PBC를 보시면 30도, 15도, 45도니까 여기 135도 해서 또 사인 법칙을 쓰면 PC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사인 135도 분의 2루트 3, 이거는 사인 30도 분의 PC. 됐지?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 할게요. 루트 2분의 1 PC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루트 3. 그래서 PC 길이는 루트 6하고 또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 이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X만 남았잖아. AC 길이. AC 길이는 큰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60도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딱딱 맞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됐죠?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이제 X 구하자고. 그러면 2루트 3 제곱하면 12, 2루트 2 제곱하면 8, X 제곱 마이너스 4루트 2X 코사인 60도 해서 X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마이너스 4는 제로. 됐지? 자, 그래서 X 값은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되지. A분의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 제곱 빼기 AC니까 루트 6. 변 길이는 양수니까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을 가지고 오면 되지. 됐죠? 따라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루트 6 그리고 X 루트 2 플러스 루트 6 그리고 사인 30도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4분의 1에 루트 12 2루트 3 플러스 6 해서 2로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3 됐어. 그럼 정답 찾아보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정답은 3번이다. 됐죠? 자,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12번은 y는 x제곱과 기울기가 1인 직선 L. 그러면 이 직선 L이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플러스 y 절편이 gt다 했으니까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1이다 또는 기울기가 2다 어쨌든 이런 문제 만나면 여러분들이 요즘 자주 많이 쓰죠 이거.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런 풀이들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 AB 길이가 2t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1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래서 1대1대 루트 2 b를 이용하시면 요 길이가 루트 2t다 라는 게 금방 나오잖아. 됐죠? 그러면 교점 A하고 교점 B의 X좌표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차, 그죠? 두 근의 차가 루트 2t다 하고 요 정보를 얻게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냐면 요 y는 x제곱하고 y는 x 플러스 gt하고의 교점이 알파, 베타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 이꼴 제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가 루트 2t다 했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시면 되겠다 이거지. 됐죠? 그럼 양변 제곱하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2t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꼴 2t 제곱. 두 근의 합은 1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gt니까 이렇게 해서 gt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거지. gt는 4분의 2t 제곱 마이너스 1. 짠! 자, 이렇게 얻게 되는 거지.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질문.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분의 gt. 이거 극한값 구하라 라는 거니까 무한대로 가면 대가리 최고차 계수 b만 보면 되잖아. 됐죠? 그러므로 정답은 2분의 1.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지? 자,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13번은 두 함수 fx와 gx. 자, fx는 2차 함수고 gx는 sin x 그래프. 자, 질문은 f2 값을 구해달라. 됐죠? 그럼 가하 조건을 보면은 ga 파이의 제곱이 1이다. ga 파이는 sin a 파이잖아. 이거 제곱해서 1이 됐으니까 얘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지. 그러므로 a는 2분의 1 또는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a는 0에서 2까지니까 지금 일단 이 두 놈이 다 가능한 거지. 됐죠? 그래서 a 값은 일단 구해놓은 상태야. 됐지? 그러면 fx는 x제곱에 2분의 1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거나 또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b 자, 이렇게 생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야. 이제 우리의 목표는 b만 찾으면 f2 값이 얻어지는 거지. 됐죠? 그럼 이제 나아 조건을 보시면 0에서 2파이까지 f의 gx 이꼴 0의 모든 해의 합은 2분의 5파이다. 됐죠? 그러면 f가 근이 만약 알파, 베타하고 근 두 개가 존재한다면 여기 gx가 결국 알파, 베타가 되면 제로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gx는 사인 그래프잖아.
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알파면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이거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 이거 두 개 합하면 파이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2분의 5파이에서 파이 빼면 이제 2분의 3파이 남은 거잖아. 여기 있네, 2분의 3파이. 그죠? 그러니까 베타는 여기 있다 이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근이 이렇게. 그래서 근이 3개 나오네. 됐죠? 그럼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fx는 근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양근 알파를 갖는다 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근인 거 아니까 f에다가 대입해서 b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fx식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그러면 b는 얼마가 나오는데? b는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두근의 합이 첫 번째 fx, 이 첫 번째 fx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파는 2분의 1이 되는 거지, 양수. 됐어? 두 번째 식에다 또 넣어볼게. 마이너스 1. 그러면 b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2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이 두 번째 식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한 근이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다른 한 근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 왜? 알파는 양수니까.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fx식은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두 개 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구해가지고 둘 중에 답 하나만 보기했으면 뭐 또 답 치겠지.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인지 두 번째 식인지 고르는 방법은 한 근은 양근, 한 근은 마1. 그래서 두 근의 합을 통해서 알파가 양근이 나오는 게 우리 거다. 이런 이야기지. 됐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선택하시면 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fx는 여기 첫 번째 식 해서 요 놈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 이런 거야. 질문은 f2 값이니까 4 더하기 1 빼기 2분의 1 해서 2분의 9. 정답은 4번. 에이, 쉽잖아. 그죠? 자,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양수 ABK. 됐어? 양수 ABK에 대해서 함수 fx는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지. k보다 작을 땐 원점을 지나는 직선 ax. k 이상일 때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됐어?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뭐하다? 그렇지. 미분 가능하다. 됐죠?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 하면 연속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얻어서 시작을 하는 정보가 바로 K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와 K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즉 K에서 미분 계수가 같다. 요 두 가지 정보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래서 연속을 쓰시면 K, AK는 밑에다가 K 넣으면 마이너스 K제곱 4BK 마이너스 3B제곱. 자, 이 식을 하나 얻고 그리고 미분계수도 같아야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4b 이렇게 해서 요 두 식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어놓고 가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기억 보자고. 자, 기억은 a가 1이면 그러면 위의 식이 fx가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미분하면 1이잖아. 어차피 이놈은 k에서 미분 가능하잖아. 그러므로 f-k는 1이다. 맞지? 됐죠? 자, 두 번째는 니은이 k가 3이면 a는 마이너스 6 더하기 4루트 3이냐? 이런 질문이지. 그러면 이 니은 질문은 k가 3일 때, 그죠? 이 두 식을 이용해서 a와 b를 찾아봐라 라는 질문이잖아. 그죠? 그래서 k가 3이니까 3a는 마이너스 9, 12b, 마이너스 3b 제곱, 그리고 a는 마이너스 6 더하기 4b 해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 값을 찾아라. 이런 질문이지.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더하기 4b니까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자고. 그럼 마이너스 18 플러스 12b는 마이너스 9 플러스 12b 마이너스 3b 제곱 해서 12b는 죽고 3b 제곱은 9, b 제곱은 3, b는 양수니까 b는 루트 3. b가 루트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6 플러스 4루트 3. 맞네, 니은도.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디귿은 fk랑 f-k랑 같다라는 거지. 그죠? fk는 이 식이잖아.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bk 마이너스 3b제곱. 요게 fk고 f-k는 a잖아. a 해도 되고 마이너스 2k 더하기 4b 해도 되고 a 해도 되고 마이너스 2k 더하기 4b 해도 되고. 그죠? 그런데 결국 또 요 놈은 또 ak니까 뭐야 얘? 결국 이 식. 그죠? 이 식처럼 요 네 놈이 다 같은 거지. 그죠? 다시 요게 fk야. 그죠? f-k는 a도 되고 마이너스 2k 더하기 4b도 되고 다 같다. 그죠? 그럼 첫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bk 마이너스 3b제곱이 또 ak잖아. 결국 다 같다. 와우! 됐어. 다 같다. 그러므로 ak가 a니까 k가 1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됐어. 그럼 k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b 마이너스 3b 제곱이고 또는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b가 되는 거지. 요거들이 연립해서 a와 b를 빨리 찾아주자라는 거지. 그러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4b 마이너스 3b 제곱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b 해서 4b 죽고 3b 제곱은 1 해서 b 제곱은 3분의 1 양수 b니까 b는 루트 3분의 1. 됐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b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분의 4. 됐지? 자, 이렇게 해서 a하고 b 값을 다 얻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fx를 다시 써보면 ax였지? ax였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분의 4 x. 이게 x가 k보다 작다였으니까 k1. 됐죠? 그리고
밑에 식은 마이너스 x제곱에 4bx 그리고 마이너스 3b제곱 그럼 마이너스 3b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3b제곱 3분의 1이니까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에이, 됐지? 자, fx가 이제 이렇게 다 등장하게 되었고, 이놈을 어떻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라 라는 질문이지.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4는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됐죠? 그리고 1 이상에서는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됐죠?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여기 스무스하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에이, 됐어. 자, 그러면 요 이차함수 x 절편을 좀 구해보자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x 플러스 1은 제로 해서 루트 3 곱해주면 인수분해 해보면 됐네. 그래서 여기 x절편이 루트 3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누구 이 넓이 구해달라라는 질문이네. 자, 그러면 넓이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 여기 이렇게 끄어서 삼각형 넓이랑 그리고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자, 여기 이렇게 그어봐봐 여러분. 이렇게 그어봐. 그죠? 이렇게 그으면 여기 윗부분은 공식으로 처리되고, 그죠? 여기 아랫부분은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잖아. 딱딱. 됐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적분을 좀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해보면,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3 곱하기, 자, 높이는 여기가 뭐지?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4니까 높이 곱해주고, 됐죠? 그리고 포물선 이루는 부분은 공식으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이렇게. 자, 이제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플러스 6분의 1에 세제곱 전개하시면 돼. 3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루트 3에 루트 3 빼기 1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6 루트 3이니까 루트 3 저 2 빠졌네. 2 플러스 6 루트 3이니까 6분의 1 곱하면 루트 3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0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죽고 3분의 1 짠! 됐죠? 그래서 디귿은 뭐하다? 디귿은 맞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됐어? 어때요? 그래서 이거 좀 시간이 제법 소진된 문제야.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제 풀다가 디귿 때문에 제법 시간을 뺏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역, 니은을 확인하시고 요즘 막 기역도 있고 막 니은도 답이 있고 기니디가 답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지레짐작 디귿은 틀렸다고 기역, 니은으로 정답을 체크하신 분도 제법 많은 걸로 압니다. 저희 학원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간만에 깔끔하게 기니디가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반드시 다시 한번 본인이 풀어보시고 정독해서 정답을
다시 한번 꼭 내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됐죠? 자,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15번은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자, 내용은 뭐냐면 앞에 항 두 개를 봤을 때 합이 홀수면 그대로 쓰는 거지. 됐어? 합이 짝수면 둘이 더해서 반띵해라 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n 플러스 두 번째 항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첫째 항이 1, 여섯 번째 항이 34일 때 무엇을 두 번째 항을 다 구해봐라 라는 질문이에요. 됐어? 자, 그러면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이 34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 항 두 개를 보는 거지. A4, A5를. 그러면 A4와 A5가 합이 만약에 홀수였다면 그대로 쓰잖아. 그런데 34는 짝수야. 그러므로 A4, A5는 합이 홀수가 아니었다. 딱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A4와 A5는 합이 짝수였다. 합이 짝수였고 그 합은 68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누기 2 반띵 해가지고 34가 나왔다라는 거 아니야? 에이, 그래 안 그래?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짝콜에 대한 문제니까 A2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구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A2가 짝수일 때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 그러면 1은 홀수, 2에는 짝수니까 둘이 더하면 홀수. 그래서 A3는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2n은 앞에 2n은 짝수, 2n 플러스 1은 홀수니까 둘이 더하면 홀이잖아요. 그래서 A4는 4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4n 플러스 1도 홀수니까 둘이 더하면 짝이죠. 그래서 더해서 반띵 6n 더하기 2니까 3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래서 이 A4하고 A5하고 둘이 더한 거 7n 플러스 2가 68이 되냐라는 거죠. 그러면 7n은 66, 66은 7의 배수가 아니니까 나올 수 없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A2는 짝수가 아니다라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제 A2가 홀수일 때를 조사하러 가는 거야. 잠깐 지울게요. 됐죠? 그래서 이제 A2가 홀수일 때를 조사해 보라고. 그러면 첫째 항 1 홀수, 둘째 항 홀수 더하면 짝수니까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지. 그래서 A3는 n이 된다고. 됐죠? 그러면 n이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홀이고 이것도 만약에 홀이라면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A4는 3n-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얘가 짝수라면 둘이 더하면 홀수니까 A4는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 그냥 경우 다 써, 그냥. 됐어? 그럼 A5는 둘이 그냥 더할 수도 있고, 둘이 더하면 2분의 5n-1이죠. 또는 둘이 더해서 반띵할 수도 있다. 4분의 5n- 이렇게. 됐어? 3n-1인 경우도 둘이 그냥 더할 수도 있고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할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다 구해버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야? A4와 A5는 둘이 더해서 68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둘이 더하면 2분의 8n 마이너스 2. 요게 68이 되냐? 이래. 그래서 4n 마이너스 1은 68이 되냐? 4n은 69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없어. 두 번째, 2분의 3n 마이너스 1하고 4분의 5n 마이너스 1하고 둘이 더해서 68이 될 수 있나? 됐죠? 양변에 4 곱하면은 6n 마이너스 2 플러스 5n 마이너스 1은 48, 32, 46, 24, 272 해서 11n 마이너스 3 넘어가면 275. 그래서 n은 11로 나누어 주면 25. 찾았다. 하나 찾았어.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3n 마이너스 1하고 4n 마이너스 1하고 요거 둘이 더해서 68이 될 수 있나? 그럼 7n은 70이니까 또 나왔다. n은 10. 됐죠? 이제 마지막이 3n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4n 마이너스 1. 3n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4n 마이너스 1. 요거 둘이 더해서 68이 될 수 있나? 양변에 2 곱하면 6n 마이너스 2 플러스 4n 마이너스 1은 286, 136. 10n은 139. 안 되지? 자, 그래서 가능한 거는 n이 25, n이 10이다 라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항은 n이 25일 때는 49, n이 10일 때는 19. 그래서 두 번째 항은 49 또는 19가 가능하다. 다 더해달래. 68. 됐어? 정답은 3번이 된다. 됐죠? 자, 이제 16번입니다. 16번은 로그 계산. 로그 2의 96 빼기. 자, 밑과 진수 자리 바꾸면 역수가 되죠. 그래서 로그 2의 6. 뺄셈은 진수끼리 나눗셈이니까 로그 2의 6분의 96. 그럼 약분하면은 로그 2의 6, 1은 6, 6, 6, 36 해서 정답은 4. 됐죠? 자, 이제 17번입니다. 17번은 직선 y는 4x 플러스 5가 이 곡선에 접한다. 됐죠? 그러면 접점을 잡잖아. 접점이 t, 2t 4승 마이너스 4t 플러스 k. 됐죠? 그리고 미분에서 t 집어넣으면 기울기잖아. 그래서 8t 3승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기울기가 지금 4니까 t 3승은 1, t는 1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접점이 1, t가 1이니까 1,9 돼야 되네. y는 4x 플러스 5의 점도 되니까. 됐죠? 그럼 1,9니까 여기 2t 4승 마이너스 4t 더하기 k 있잖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9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k는 얼마야? k는 11. 됐어? 자, 이제 18번 문제를 보죠. 18번은 n이 자연수일 때 2차 방정식 이놈의 두 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하자. 질문 시그마 이 값을 구해달라. 이런 질문이지. 됐어. 그런데 이 식 잘 보면은
알파 n과 베타 n이 2차 방정식 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놈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죠? 그런데 x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야? 1 집어넣은 거네. 그지? 자,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자, 요놈 식은 저 2차 방정식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됐죠? 또는 뭐 전개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도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 계산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시그마 1은 7이고 시그마 n은 2분의 n의 n 더하기 1 4 곱하기 시그마 n 제곱 자연수 제곱의 합 6분의 n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나는 산수 계산 열심히 하시면 돼. 그러면 7 빼기 약분되고 20 곱하기 7 140 플러스 2는 4 2, 3은 6 5 해서 2, 8, 16, 80 80에다가 7 곱하니까 560 560에서 140 빼면은 얼마야? 420이에요. 420에서 7 빼니까 420에서 7 더해야지. 427 됐어? 정답은 427 됐죠? 자, 이제 19번입니다. 19번은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점 P와 점 Q가 출발한 후 한 번만 만난대. 그럴 때 양수 K 값을 구하래. 됐죠? 만난다라는 건 결국 위치가 같은 거잖아.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적분해주면 위치 함수를 얻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점 P의 위치는 V1T를 적분하면 되니까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플러스 KT.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상수는 0. 됐죠? 그리고 Q의 위치를 X2T라고 하면 V2T를 적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T3승 플러스 2분의 9T 제곱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상수항은 0. 됐죠? 따라서 만난다라는 건 위치가 같다. 그래서 이거 둘이 연립을 했을 때 양수 T 값이 T는 양수니까 시간 양수 T 값이 하나만 나온다 이 말이지. 됐죠? 그래서 연립하면 2T 3승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KT 이꼴 0. 자, T는 양수니까 T 날리자. 2T 제곱 마이너스 12T 그리고 K는 우변으로 갈게.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수 T 값이 하나만 나와라. 이런 이야기지. 자, 그러면 좌변을 갖다가 그래프 그려보면 2로 묶어주면 2T로 T 빼기 6 0하고 6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T는 양수니까 우리는 이쪽만 보는 거야. 그죠? 이쪽은 볼 필요가 없는 거지. 됐어? 그리고 여기 축이 3이고 3 집어넣으면 얼마죠? 3, 3은 9, 28 빼기 36이니까 마이너스 18. 이제 마이너스 K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점이 하나만 생기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K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K는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음수 쪽에서 교점이 하나만 생기려면 여기
꼭지점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K는 18이 돼야 된다 이렇게. 와우. 됐죠? 자, 이제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가 1이래. 그리고 3차함수 fx야. 그리고 양의 실수 p. 자,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g-0는 0이다. 그리고 나 gx는 0보다 작다. 0 이상. 0을 기준으로 함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즘 문제들이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해주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는 것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다. 자, 이런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느껴. 됐어? 자, 그래서 위에 식에다가 0 넣고 밑에 식에다가 0 넣으면 전부 0 되니까 연속은 맞잖아. 그죠? 그리고 가 조건에서 g-0가 0 해서 0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위에 식 미분하면 f-x-p가 되고 밑에 식도 미분하면 f-x 더하기 p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0 집어넣으면 f-p 밑에도 0 집어넣으면 f-p. 야, 얘네들이 당연히 같아야 되고 가 조건에서 g-0가 0이니까 얘네들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됐죠? 따라서 f-p와 f-p가 모두 0이니까 3차함수 fx는 마이너스 p와 p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래프 잠시 보시면 3차함수 fx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p고 마피지. 여기가 마피고 여기가 p가 되는 거지. 그럼 마피와 p는 대칭이잖아. 그러므로 여기 가운데가 제로가 되고 여기가 1 해서 이게 y는 1이 되는 거지. 에이, 됐죠? 그러면 요거 b가 1대 루트 3이잖아. 그죠? 이 b도 요즘 뭐 너무 많이 오픈돼 가지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야. 그죠? 2대 1, 1대 루트 3 이거. 그러면 여기가 루트 3p가 되는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p가 될 것이고. 됐죠? 그래서 fx식을 만들 수 있지. 이제 fx 마이너스 1은 x에 x 마이너스 루트 3p x 플러스 루트 3p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fx는 전개해 주자. x 3승 마이너스 3p 제곱 x 그리고 마이너스 1 넘어오니까 1 해서 fx식이 만들어진 거지. 이제 우리는 p만 찾으면 목표 f5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 앞에 정적분 있잖아. 이 정적분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p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p는 양수기 때문에 0에서 p까지 정적분을 하니까 바로 gx는 얘를 써야 된다 이거지. 에이, 그죠? 그래서 gx는 fx 더하기 p에서 fp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럼 fx 더하기 p는 x 플러스 p 세제곱에 마이너스 3p 제곱에 x 플러스 p 더하기 1이고 fp를 빼야 돼. fp는 p 3승 플러스 3p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이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x 3승 플러스 3x 제곱 p 플러스 3xp 제곱 플러스 p 3승 마이너스 3p 제곱 x 마이너스 3p 3승 그리고 플러스 1 빼기 p 3승
플러스 3p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요 뒤에 fx 더하기 p에서 fp를 빼주는 거야 지금. 따라서 이제 없어지는 것들 좀 보시면, 자 1은 죽고, 그리고 p 3승도 죽어, 그리고 3x 제곱 p는 안 죽나? 3x p 제곱은 죽어. 됐죠? 요도 죽어. 됐어? 그래서 gx는 x 3승 플러스 3x 제곱 p. 얘를 쓰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p까지 x 3승 플러스 3px 제곱 dx. 요거 적분하면 20. 맞나? 20? 20이 된다. 요거 쓰셔서 p를 구하시면 돼. 그럼 적분하면은 4분의 1 x 4승 플러스 px 3승 0부터 p까지 20이다. 이렇게. p 넣고 0 넣고 빼면 되죠? 4분의 1 p 4승 플러스 p 4승 요게 20. p 4승은 얼마야? 4분의 5니까 5분의 4 16. 따라서 p는 양수니까 p는 2다 하고 구하는 거지. 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fx는 x 3승 p가 2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최종 목표 F5 값은 125 빼기 60 플러스 1. 125에서 60 빼면은 65. 예, 정답은 66 이렇게. 에이, 됐죠? 자, 이제 21번 문제입니다. 21번은 지수 로그 함수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두 실수 AK에 대하여 Y는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이 AB, 그리고 X 이꼴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이 CD, AB 곱하기 CD가 85, 그리고 삼각형 CAD, 여기 삼각형 보이죠? 여기 삼각형 CAD, 이 삼각형 넓이가 35. 이제 A와 K를 구해라. 뭐 이런 질문인데 크게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A, B, C, D 좌표 잡아서 저기 나와 있는 조건 길이 곱하면 85, 넓이 35. 요거 써서 그냥 적당히 연립해서 푸시면 돼. 이것도 은근히 틀렸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죠? 자, 그래서 A점 있잖아. A점은 Y가 K. 그죠? 예, 얘가 Y가 K가 돼야 되니까 요 놈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X는 1. 1,K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점 D. 점 D는 K, A의 0승이니까 1 이렇게. K, 1. 그 다음 점 B는 Y가 K니까 얘지. Y가 K니까 X-K는 log AK 해서 점 B는 log AK 플러스 K, K. 됐죠? 요렇게 하고 마지막 점 C는 X가 K니까 점 C는 K, 2 log AK 플러스 K 이렇게. 자, 뭐 좌표 잡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누구? AB 길이는 log AK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CD 길이는 2 log AK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이거 곱하면 85야. 85. 그리고 삼각형 ACD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CD 2로그 AK 플러스 K-1 높이는 K-1 요게 35니까 2 곱해주면 70 됐네. 자, 이제 이 두 식을 여러분들이 연립만 하시면 돼요. 자, 조금 올릴게. 됐죠? 연립을 못해서 틀렸나? 너무 슬픈 일인데.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연립을 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로그 AK 있잖아. 요거를 알파라고 하고 K-1을 베타라고 두고 풀자고. 연립 방정식이니까 적당히 치환해서 식을 좀 간소화하자. 이런 이야기야. 됐지?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 2알파 더하기 베타 요게 85. 두 번째 식은 2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베타가 70이다. 됐죠? 그럼 변변끼리 나누세요. 변변끼리 나누면 2알파 더하기 베타가 날아가고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1은 70분의 85니까 14분의 17. 그럼 1이 넘어가면 14분의 3.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는 1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따라서 베타는 3분의 14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식을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들이대시면 베타를 알파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2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3분의 14 알파 대입합시다. 그리고 3분의 14 알파 요게 70이다 이런 이야기지. 그러면 여기 7이 14 여기 15 이렇게 되는 거지. 요 계산하면 2알파가 3분의 6알파니까 3분의 20알파 곱하기 3분의 알파 요게 5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알파 제곱은 9분의 20이니까 9분의 20 나누어 주면 4분의 9 나왔네. 알파는 2분의 3 베타는 알파가 2분의 3이니까 베타는 7이다 이렇게. 별거 없네. 그죠? 따라서 K-1이 베타였잖아. 그럼 베타가 7이니까 K는 8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로그 A의 K가 8이고 요 놈이 알파 2분의 3 따라서 A의 2분의 3승은 8, 2의 3승이다. 따라서 A는 양변 3분의 2제곱 해주면 되니까 A는 4. 됐죠? 따라서 A 더하기 K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정답은 12.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2번입니다. 공통 과목의 마지막 문제야. 와우, get it. 됐어? 자, 힘내자. 자, 마지막 문제는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 됐어? fx는 4차 함수. 그리고 gx는 fx를 t만큼 올렸다 내렸다 하고 난 뒤 절대값 접어 올린 거. 그리고 여기 극한값.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를 다시 ht라고 하자. ht는 가조건 4우극한일 때 5다. 그리고 ht 함수는 마이너스 60과 4에서만 불연속이다. 됐어? 자, 여러분들이 보통 아시기에 fx 그래프 평행이동하고 절대값 접어 올리면 뾰족점 생기잖아. 첨점. 그죠? 그러니까 뾰족점 요런 데서 뭔가 좀 이 문제가 뭔가 필이 좀 온다 이런 이야기지. 그죠?
자, 그리고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럼 K 우극한, K 자극한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K 우극한은 X-K가 양수가 되니까 절대값 벗으면 그대로 나오죠? X-K분의 GX-GK. 그럼 K 좌극한일 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지? 그럼 X-K분의 GX 빼기 GK. 요거 둘이가 같아야 되는 거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다,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왼쪽은 우극한이었으니까 K 우미분계수, 왼쪽은 K 좌미분계수. 그래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그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둘이 더하면 제로다.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더하면 제로다. 거기가 어디지? 바로 첫 번째는 첨점, 뾰족점이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극대극소점, 언덕. 됐어? 극대극소점. 됐죠? 그러니까 결국 극한값이 존재하는 K는 뾰족점이나 극대극소점이다. 됐죠? 그 개수가 HT라는 함수고 4우극한일 때 5개다라는 거야. 됐죠? 이제 문제 파악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4차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서 4우극한일 때 5개가 되는 걸 찾아보시면 되는 거야. 뾰족점과 극대극소점이 5군데가 나오는 그래프가 누구냐라는 거지. 됐죠? 뭐 4차함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제일 예쁜 그래프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4차함수 그래프 요거 대칭인 그래프, 좌우 대칭인 그래프, 얘를 먼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미 사실은 눈치채지 않았나, 아이들이? 4에서 됐어. 4에서 불연속이고 가 조건에서 4우극한일 때 5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4 아니냐 이거지, 그죠? 자, 이렇게 여기가 4가 되면은 이제 절대값 접어 올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뾰족점이 2개, 그죠? 뾰족점이 2개, 언덕이 3개, 5개네, 5개.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 4우극한이니까 얘를 조금 올려봐. 요렇게 조금만 올려보세요. 그리고 절대값 하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뾰족점 2군데, 언덕 3개, 와우, 5개. 맞네. 이 그래프다. 딱딱딱딱딱딱 금방 찾았네.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우리가 찾는 그래프고 바로 4가 여기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왜 4에서 불연속이에요? 4일 때 5개, 4우극한일 때 5개인데 4 좌극한일 때, 그죠? 여기서 약간만 내려가 봐. 약간만 내려가면 이제 5개가 안 된다라는 거지. 뾰족점이 하나, 둘, 셋, 4개. 4개에다가 언덕이 3개, 7개가 되잖아. 그래서 불연속이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뭐 눈치챘네. 마이너스 60은 어디야? 여기다라는 거지. 여기가 t 이꼴 마이너스 60이다 라는 거야. 됐죠? 그럼 다 찾았어 이제. 이제 여러분들은 요 내용 가지고 4차 함수 fx식을 만들어 주시면 f4 더하기 h4를 구할 수 있다. 근데 h4는 이미 알고 있다, 그죠? h4는 5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야. f4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조건들이 f2 값이 4다 했잖아.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2가 될 건데 f-2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극대값하고 극소값 있지 여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64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식을 찾는 방법은요, 여러분. 어차피 이 4차함수가 지금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가운데 극대점이 만약에 원점이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원점이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도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도함수가 이렇게 해서 제로,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면적 있지? 이 면적이 바로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이가 되는 거잖아. 네, 됐죠? 그러면 이 면적 구해볼까요? 그죠? 이 면적은 공식 아시죠? 원래 함수가 x4승이니까 요 도함수는 4x 3승이야. 그래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여기 가운데 중점이 2분의 알파니까 2분의 알파에서 마이너스 알파까지 거리를 곱하시면 됩니다. 2분의 3알파. 자, 이 면적이 얼마라고? 64가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알파 4승이 64니까 알파는 2루트 2가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극대점에서 극소점까지 거리가 2루트 2라는 거지.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극대점을 우리가 A라고 하면 여기 극소점은 거리가 2루트 2니까 여기가 A 플러스 2루트 2가 되고 여기가 A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fx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fx 플러스 60은 x-a 플러스 2루트 2 제곱에 접하니까 x-a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a는 어떻게 찾아? f2 값이 4다 했으니까 저걸로 찾으면 되지. 그래서 f2 값 f2 더하기 60은 x에 2 넣으세요. 2-a 더하기 2루트 2 2-a 마이너스 2루트 2 해서 전체 제곱하면 되는 거지. f2는 4니까 64는 합차니까 2-a의 제곱 빼기 8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8 또는 마8이지. 따라서 2-a의 제곱은 16 또는 0 해서 a를 찾아보면 2-a의 제곱이 16이 되려면 4 또는 마이너스 4잖아. 4가 되려면 a는 마4가 되려면 a는 6 그리고 0가 되려면 a는 2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a 보세요. 오른쪽에 여기 2 있잖아. 2 있으니까 a는 2 안 되지. 그리고 6도 안 되지. 그러니까 a는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차피 대칭인 그래프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 됐어. 그러면 이제 f 값을 구할 수 있잖아. 방금 구한 이 식이 조금 복잡고 힘들다 한 학생은 fx를 다시 만들어주면 돼. fx 마이너스 4로. 그건 알잖아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2 이렇게 알잖아. 됐어. 그러니까 x 플러스 6, x 플러스 2의 제곱. 여기는 접하니까. 그리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그러면 f 누구지? f 4값. f 4값은 이 4 집어넣으면 되지. 10 곱하기 36 곱하기 2 해서 F4값은 얼마가 되는데 724가 되는 거지. 따라서 F4하고 H4하고 더해달라 했죠? H4는 5였으니까 정답은 와우 729. 최종적인 정답은 729입니다. 됐어?
자, 이제 선택, 확률과 통계 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인데요. 23번은 3p2 플러스 3파이 2의 값을 구해라. 3p2는 3 곱하기 2해서 6이고 3파이 2는 3의 제곱해서 9니까 둘이 더하면 15. 정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이제 24번입니다. 24번은 5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뭐야? 그냥 원순열 아니에요? 5명이니까 4패 24. 정답은 3번. 괜히 너무 쉬워서 당황스럽네. 그죠? 됐죠? 자, 이제 25번입니다. 25번은 문자 AAA, BBB, CC 카드 8장이 있는데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데 양끝 모두에 B가 적힌 카드가 놓이자. 됐죠? 그래서 양끝에 B가 이렇게 오라는 거지. 그러면 2개 썼으니까 남은 거 6개. 그래서 배열해주면 되죠. 6팩 나누기 3팩, 2팩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됐어? 그럼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네. 그러면 6팩 나누기 3팩이니까 6, 5, 4 2 나누니까 60개.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자, 이제 26번입니다. 26번은 서로 다른 공 6개. 공이 다 서로 달라. 이 공을 주머니 ABC. 주머니도 다 달라. 그러면 중복조합 아니죠? 중복 순열이야. 이때 주머니 A에 넣은 공의 개수가 3이 되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는, 자, 그래서 주머니 A, 주머니 B, 주머니 C가 있는데 주머니 A에 공이 3개 들어가야 돼. 됐죠? 그러면 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을 골라서 줘야 되는 거지. 6C 3. 그러면 공은 3개 남았잖아? 그러면 남은 공 3개. 첫 번째 공 B 또는 C 2가지. 두 번째 공도 2가지. 세 번째 공도 2가지. 이렇게. 그러면 6C 3은 20. 2는 4, 2, 8 해서 정답은 160.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27번을 볼게요. 27번은 방정식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3D는 10이다.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래. 됐지? 그러면 3D 크잖아. D를 기준으로 해서 경우를 나누어 주시면 돼. 그래서 D가 1인 경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 그리고 D가 2인 경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 D가 3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잖아. 근데 A, B, C는 자연수니까 자연수끼리 세 놈 더해서 1 안 되지? 그럼 끝났어. 이 2가지가 다네. 됐죠? 그러면 자연수니까 미리 1을 주시면 4개 남지? 그래서 3H4 6C4 6C2 15. 그리고 얘도 미리 1을 주면은 1개 남는다. 3H1 그러면 3C1 3 해서 정답은 18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28번입니다. 28번은 원 모양의 식탁에 같은 종류의 비어있는 4개의 접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여 있다. 이 4개의 접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빵 5개와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남김없이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는, 원순열 개념 들어가 있고요. 빵이 다 종류가 달라. 근데 사탕은 종류가 같아. 같은 종류의 사탕. 됐죠? 그럼 사탕은 내가 고를 때 경우의 수가 들어가지 않아. 다 같으니까. 빵은 달라. 그죠? 가 조건은 각 접시에는 1개 이상의 빵을 담아야 돼. 그러면 하나 이상 담아야 되니까 결국 어떤 접시는 빵이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둘,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에이, 됐어. 그래서 빵을 두 개를 골라가지고 둘,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분할이 되고 이거를 원순열하면 되니까 3팩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남은 건 사탕만 남았어.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빵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빵이 하나씩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사탕하고 빵하고 합쳐서 3개 이하니까 여기 빵 2개 놓여 있는 접시 있지? 여기에 사탕 하나 줄 때, 사탕 빵 개를 줄 때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하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여기 내가 빵 개를 주잖아. 빵 개를 주면 남은 5개 사탕을 CDE한테 줘야 되지? 그러면 CDE한테 주려면 어떻게 줘야 돼? 3개 이하로 줘야 돼. 4개 이상은 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 둘, 둘. 됐어? 하나, 둘, 둘. 이거밖에 없죠.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사탕을 하나 줄 때, 사탕을 하나를 주게 되면 남은 사탕 4개를 나눠주는 거니까 하나, 하나, 둘. 됐어? 하나, 하나, 둘. 그 다음에 빵, 둘, 둘. 됐죠? 이 3가지밖에 없네. 따라서 이 경우가 3가지, 이 경우도 3가지, 이 경우도 3가지니까 9가지. 해서 10 곱하기 6 곱하기 9니까 540.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29번입니다. 29번은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를 선택한 후 선택한 숫자 6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한다. 됐죠? 가 조건은 1, 2, 3은 1개 이상 뽑아라. 됐죠? 그래서 1, 2, 3은 무조건 이렇게 하나씩 뽑아야 돼. 그 다음 3개를 더 뽑을 건데 나 조건 6개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돼야 된대. 됐죠?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은 6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4가 될 순 없고 8.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가 돼야지. 그런데 1, 1, 1 뽑아도 3이기 때문에 2는 안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다음이 12니까 6이 돼야지. 다음은 16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 돼야 되고. 그런데 10도 안 되죠. 3, 3, 3 해도 9니까. 끝났네. 따라서 이 1번 경우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 결국 당신들이 1, 2, 3 중에서 중복해서 뽑을 건데 합이 6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합이 6이 되려면 어떻게 뽑아? 3, 1, 2, 3, 1, 2. 됐죠? 그 다음 뭐 있지? 2, 2, 2. 됐어? 또 있나? 1, 3, 4, 1, 1, 2, 2, 1, 1, 1, 1. 이제 없네. 이 두 가지가 다네. 그래서 합이 6이 되려면 1, 2, 3, 2, 2, 2 이렇게. 됐죠? 그러면 1, 2, 3은 결국 내가 1, 2, 3, 1, 2, 3 이렇게 뽑은 거잖아. 그러면 배열하면 되니까 6팩 나누기 2팩, 2팩, 2팩. 얼만데? 6, 5, 4, 3, 2, 1. 4 날아가서 30, 90이네. 그죠? 90개. 그 다음에 2, 2인 경우는 1, 2, 3, 2, 2, 2 이렇게 뽑은 거지. 그럼 배열하면은 6팩 나누기 4팩이네. 6, 5, 30. 됐죠? 따라서 90 더하기 30이니까 정답은 120개.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자, 30번은 집합x가 1, 2, 3, 4, 5.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인데 가 조건 x 값이 크면 y 값도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소리야? 중복 조합을 쓰라는 소리지. 그리고 나
2는 1이 아니고 F4와 F5의 곱은 20보다 작다. 그러면 5, 5라든지 4, 5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에이, 됐죠? 자, 그래서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간다. 그러면 2는 1로 못 가니까 2가 2로 갈 때 1이 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3, 4, 5는 2, 3, 4, 5로 갈 수 있으니까 4개 중에 3개 뽑기. 자,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지? 어떤 거? 2, 5, 5, 3, 5, 5, 4, 5, 5, 5, 5, 5 이렇게 4가지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4가 4로 가고 5가 5로 가는 경우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3이 2, 3, 4 3가지니까 얘들도 안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2 곱하기 4H3은 6C3, 654, 20, 20에서 7 빼니까 13 해서 26개. 두 번째, 2가 3으로 갈 때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거는 1, 2, 3 3가지. 그럼 3, 4, 5는 3, 4, 5로 가니까 3H3에서 안 되는 거 3, 5, 5, 4, 5, 5, 5, 5, 5 3가지 안 되고, 그리고 4가 4로 가고 5가 5로 가는 경우 그러면 3이 3, 4 두 가지. 그러면 3 곱하기 3H3은 5C3 10 빼기 5 15개. 그리고 2가 4로 가는 경우 1이 갈 수 있는 것은 4가지. 그리고 3, 4, 5는 4, 5로 갈 수 있으니까 모두 다 4로 가는, 그죠? 모두 다 4로 가는 한 가지. 이렇게 따라서 26개, 15개, 4개 해서 얼마야? 41?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5개. 됐죠?